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용해도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도 파트 들어가기 전에 우선 관련된 용어 정리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인다라고 해서 균일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용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을 타서 뭐 하면 용해시키면 균일 혼합물인 소금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녹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 용질이라고 하고요. 이 용질, 즉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요. 자, 용해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이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좀 해드렸고요. 이 액체에 고체가 녹아 들어가면 액체가 용매, 고체가 용질이 되는 건데, 쌤 그러면 만약에 액체와 액체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양이 많은 애가 용매, 적은 애를 용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용해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고,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기준이 중요해요. 용매, 여기서 물로 하겠습니다. 물 100g 기준. 자, 물 100g의 기준이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나올 때 물이 50으로 줄어들거나 물이 200, 300으로 늘어난다면 용해도도 그에 맞춰서 변경을 해줘야 돼.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물 100g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의 용질의 양. 용질의 그램수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물 100g에 최대한으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이제 용해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일정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물을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내가 소금을 녹이냐, 질산 칼륨을 녹이냐, 어떤 종류의 용질을 녹이느냐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용질이 같아도 용매가 다르잖아? 용매가 또 달라지잖아? 그럼 용해도가 달라지고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에다가 소금을 녹였어요. 소금을 많이 녹이고 싶으면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온도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X축을 온도, Y축을 용해도로 놨을 때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용해도 곡선. 자, 이 네 가지가 각 용질의 용해도 곡선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몇 도에서, 뭐 20도에서 20, 40, 60, 80, 10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100도에서 물 100g에 각각 물질들이 얼마나 녹을 수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을 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 그럼 용해도 곡선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온도에서 최대치로 녹을 수 있는 이 용해도만큼 녹여 놓은 용액이다라는 뜻이니까요. 용해도 곡선상에는 최대치로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아있는 용액, 그것을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포화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어떤 애는 용해도가 팍팍팍팍 늘고요. 어떤 애는 거의 안 늘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난 애가 지금 누구예요? 질산칼륨이고요.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거의 변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누구예요? 염화나트륨이에요. 이렇게 해서 온도에 따라 변화가 큰 애들, 작은 애들, 물질마다 다르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일정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인 상태를 포화 상태의
그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하고요. 아니야. 조금 더 녹일 수 있어. 용해도만큼 다 녹지 않았어. 용질이 최대보다 적게 녹아 있어서 조금 더 용질을 넣어서 녹일 수 있는 상태, 불포화 상태의 그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해도 곡선이 쭉 나왔을 때 B와 C처럼 곡선 위에 있다. 그러면 용해도만큼 최대로 녹인 거기 때문에 B랑 C 같은 애들은 포화 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곡선의 아래에 있는 D점 같은 애들은 어때요? 곡선의 아래 D점 볼까? D는 80도에서 얼마? 150까지 녹일 수 있으나 100밖에 안 녹았어요.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불포화 상태인 D를 포화용액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화용액으로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B로 보내면 되겠지. 자, B로 보내는 방법은 용질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얼마 추가할까요? 지금 100 녹였어요. 최대 150까지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용질 50g을 더 녹이면 되는 겁니다. 또는요, 여기로 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80도니까 어떻게? 60도까지 온도를 낮춰준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포화용액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D점을 이렇게 용액을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포화용액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B 용액을 60도로 냉각을 했대요. 자, B는 지금 포화 상태야. 근데 60도로 냉각을 했다는 건 A점으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어머,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150을 녹여놨는데 60도로 바뀌면 어때요? 60도에서는 100밖에 못 녹여. 100밖에 못 녹인다? 150을 녹였는데 100g밖에 못 녹아요. 그럼 나머지 50g 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 50g이 어떻게 돼요? 녹지 못하고 다시 고체로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0 녹아져 있었는데 60도에서는 100밖에 못 녹이므로 이 차이만큼 다시 고체로 석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석출량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용액을 냉각하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용해도가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럼 용해도보다 너무 많이 녹아 있었다면 그것들이 다 석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게. 자, D용액은 지금 80도에서 100g 녹여있는 불포화 용액입니다. 자, 얘를 60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포화 용액이 될 수가 있는데 얘를 어머나 40도까지 낮추래요. 그럼 어때? 40도에서는 35g밖에 못 녹아. 나는 100g을 녹여놨는데 35밖에 못 녹아. 그럼 100 중에 35만 녹을 수 있고 나머지 얼마? 65g은 석출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처음 녹아있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만큼을 빼주면 석출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해볼게. C점은 현재 150g이 녹아 있었는데 60으로 냉각을 해버리면 60에서는 어때? 100밖에 못 녹아. 그럼 나머지 얼마? 50g이 석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하나 더. C점을 30도 말고 40도로 할게요. C점을 40도로 냉각해라. 그럼 현재 150을 녹여놨는데 40에서는 35밖에 못 녹기 때문에 차만큼 115g이 석출이 될 거다. 그래서 현재 포함된 용질에서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빼주면 얼마큼이 석출될지가 나온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이 모든 게 다 물 100g 기준이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물이 100g이 아니라면 그거에 맞게 용해도가 변할 거예요. 그죠? 녹을 수 있는 용질량이 변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볼게. 자, 용해도의 기준은 물 100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의해야 된다. 문제 들어갑니다. 자, 60도에서 물 100에 물질 A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60도에서는 물 100에 용질 100 녹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100을 다 녹여야 포화용액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1번은 60도에서 물 100에 용해도 얼마? 100. 용질 A를 100g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어 놓은 상태. 용액은 얼마겠어? 둘이 더해서 200g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얘를 40도로 냉각을 했대요. 40도에서는 물 100에 얼마 녹을 수 있습니까? 35g 녹을 수 있습니다. 어머, 35밖에 못 녹아요. 나는 100을 녹였는데 35밖에 못 녹아. 그럼 그 차이만큼 석출돼야 되겠죠? 100에서 35 빼요. 65g이 석출이 되겠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80도에서 물 200에 A를 240g을 녹였대요. 자, 그럼 봅시다. 80도에서는 용해도가 150이에요. 그러면 80도에서 물 200이다, 이제잉. 300을 녹일 수 있겠죠? 왜냐면, 물 100g에 150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 200g이면 2배로 300을 녹일 수 있는 거잖아. 300을 녹일 수 있는데 나는 240을 녹였대요. 그러면 당연히 240이 잘 녹아 들어갔겠죠. 그래서 포화용액은 아니겠다. 그치? 300 녹일 수 있는데 240만 녹였으니까 어쨌든 용액이 440이 만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40도로 냉각을 해라. 그럼 40도에서는 어떻게 되냐? 40도에서는 물 100에 35가 녹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물이 어때? 나는 물이 200 있는 걸. 그치? 그러면 35 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배, 70이 녹을 수 있겠지. 이해되세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240을 녹여놨는데 40도에서는 물 200에 70이 녹을 수 있으므로 70만 녹을 수 있으므로 빼주세요. 240에서 70 빼니까 170g이 석출이 되겠다. 이해돼? 물의 양이 바뀌면 이제 거기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도 바뀌기 때문에 고려해 주셔야 된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자, 60도에서 포화용액 80g이 있었대. 그러면 일단 이 80g 뭐야 이거? 일단 포화용액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쫄지 마. 그냥 60도에서 포화용액을 만들면 돼. 내가 만들어 볼게. 자, 60도에서 포화용액 만들 거야. 물 100g에 얼마 타면 되니? 60이니까 물 100에 2에 100을 타면 60도 맞아? 물 100을 타면 이제 200g이 나오잖아. 이게 뭐야? 포화용액인 거야. 포화용액인 거야. 근데 나는 포화용액이 80g밖에 없어. 어머나, 숫자를 너무 지저분하게 줬다. 보통은 절반이나 뭐 2배나 이렇게 주는데 어머, 너무 지저분하게 줬다.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어떡해. 그지? 물 100에 A를 100g 넣어서 200g짜리 포화용액이 기준. 여러분, 이건 내가 만든 기준. 왜냐면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 포화용액은 80밖에 없대. 그럼 봐봐. 200에서 80이면은 몇 프로야? 40%거든? 그러니까 0.4를 곱한 거거든? 그지? 맞니? 그러면 다 어때? 다 40%씩만 있었던 거야. 이거를 절반으로 해볼까? 그냥 이거 숫자를 쌤이 고칠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포화용액 80g 말고 100g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 이게 좀 더 쉬우니까. 그러면 기준에서 내가 그냥 이거 그대로 60도에서 포화용액 만들었을 때 200g인데 주어진 포화용액이 만약에 100g이라면 어때? 딱 절반 있었단 얘기니까 물도 절반 있었고 A도 딱 절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돼. 20도로 냉각한다. 자, 20도로 냉각하면 20도에서 용해도를 숫자 20으로 드릴게요. 20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도에서는 물 100에 A가 얼마 녹을 수 있어? 물 100에 A가 20 녹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용액은 물이 100이 아니잖아. 그치? 내가 가진 용액은 물이 지금 50이잖아. 그럼 물이 50밖에 없으면 A가 얼마나 녹을 수 있어? 10밖에 못 녹잖아. 맞아? 자, A를 50 녹였는데 이제 10밖에 못 녹아. 그럼 얼마 석출된다? 40g이 석출이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포화용액 몇 그램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몇 그램 신경 쓰지 마. 일단 60도에서 너네가 용해도 그래프를 보고 포화용액을 그냥 만들어. 그냥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용액이 80g 아니고 100g으로 했어. 100g이야? 딱 절반이네. 딱 절반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물도 절반, 용질도 절반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때 물과 용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냉각했지? 냉각을 했기 때문에 그 냉각한 온도에서 다시 용질의 양을 구해줘야 되는데 20도라고 해서 물 100에 20인데 나는 물이 50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맞춰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 됐어? 요게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다.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기체 용해도입니다. 자, 기체도 어때요? 이제 물에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탄산음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산음료는 이제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인 거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 기체 김이 안 빠지게 하려면 잘 녹아야 김이 안 빠질 거 아니야? 용해도를 높여야 김이 안 빠지는 거야. 그럼 용해도 높여서 김 안 빠지게 하려면 뚜껑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꽉 닫아야 돼. 그치? 꽉 닫아야 돼. 압력을 높여줘야 돼. 자, 두 번째. 용해도를 높여서 김 안 빠지게 하려면 냉장고에 넣어야 돼? 미지근하게 해야 돼? 냉장고에 넣어야 돼. 여러분,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김이 안 빠지는 거야. 고체랑 반대야. 고체랑 반대야. 자,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차갑게 보관할수록 김이 안 빠지잖아. 요 기체가 잘 녹아서 그래요. 압력이 또 높을수록 증가한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B, D, F는 쌤이 마개를 막아서 압력을 높여놓은 상태고요. 온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용해도가 가장 높으려면 온도가 낮은 것 중에서 압력이 높은 뚜껑이 있는 B가 되겠죠. 됐어? 자, 그리고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얘들아, 기포가 나온다는 거는 이 기체가 녹아있지 못하고 나온 거야. 그럼 용해도가 낮다는 얘기잖아. 용해도가 낮은 걸 고르래. 뜨겁고 뚜껑 열린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용해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이 용해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대. 그럼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니까 온도는 다르면 돼, 안 돼? 온도는 똑같아야 돼. 맞지? 온도는 똑같고 압력만 바꿔서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어때? 온도는 똑같고 압력만 다른 뚜껑을 열고 닫고 A, B를 보든가 아니면 C, D를 보던가 아니면 E, F를 보던가 온도는 똑같고 압력만 바꿔서 어떻게 기포 발생 여부를 봐가지고 용해도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그러면 압력은 다 같아야지. 압력은 같아. 다 뚜껑 열어. 다 뚜껑 열어. 그리고 온도만 바꾸란 얘기야. 이해되지? A, C, E를 보시면 돼. 아니면 뚜껑 다 닫아. 뚜껑 다 똑같이 닫고 온도만 바꿔. 온도만 바꿔. B, D, F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운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옵니다. 왜냐면 더우면 기체가 잘 못 녹아. 산소가 잘 없으니까 얘네가 호흡하려고 올라오는 거고요. 온도가 높은 냉각수를 하천에 방류하면 이제 이 안에 기체들이 다 나오니까 호흡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탄산음료 마개 열면 압력 낮아져. 용해도 낮아져. 기포 막 나올 거야.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이 우리 혈액 속에 녹아있던 이제 기체들이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아픈 이제 고통을 주는 잠수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용해도 파트 살펴봤고요. 쌤과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